이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잘 들리십니까? 네, 잘 들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생방송 계속해 가지고 진행 중인데요, 변호사님. 아, 그러시군요. 방금 전에 저희가 이제 나왔던 얘기가 네. 김경률 위원이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결과 오늘의 이제 그 일이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 이런 갈등설까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가장 또 많은 관심과 또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이 변호사님이실 것 같은데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 일단은 이렇게 사태가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먼저 표시하고요. 네, 그리고 이거는 민주당의 그리고 저 좌파들의 덫에 걸렸다. 덫에 걸렸다. 예,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덫에 걸려서 지금 신음하고 있는 그런 피해자인데 네네, 오히려 그런 사실을 모르고 또 덫에 걸렸으면 덫을 먼저 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상처라는 것을 치료해주고 네네, 그리고 일단 건전하게 이렇게 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정신이라든가 내지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오히려 북돋아주는 그런 거야 되는데 네네. 오히려 이렇게 덫에 걸린 피해자, 아픈 피해자를 공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사태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총선 공작입니다. 총선 공작. 총선 공작. 이게 네네. 되게 중요합니다. 쟤들은 김만배하고 신앙님 사건에서도 6개월 전에 가짜뉴스를 녹음을 해가지고 네네. 그리고 대선 3일 전에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녹취록 공작을 했었죠. 그렇죠. 그건 대선 공작 아닙니까? 네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들킨 공작이라든가 뭐 김대엽 공작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쟤들은 이렇게 공작에 능합니다. 그러면 얘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대선에서 지고 나서 다음에 이 총선에서 치면 안 된다. 네네. 총선 공작을 했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바로 이명수가 여기 있기 때문이죠. 이명수가 누굽니까? 그 대선 때도 김건희 여사 녹취록 7시간이라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녹음해가지고 MBC에 던진 자 아닙니까? 서울의 소리 그 기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명수 네. 예, 서울의 소리 기자요. 똑같습니다. 여기도 지금 최재형 목사 뒤에 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도를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도 이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건희 여사한테 접근해가지고 네네. 누님하면서 그렇죠. 그야말로 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면서 그 신뢰 상태를 이용해가지고 무방비 상태를 만들고 이런저런 얘기를 끌어내서 그거를 그 대선 직전에 MBC 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오히려 역효과가 나고 우리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걸크러시한 점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때 우리가 바로 건희 사랑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오히려 그때는 우리가 오히려 역전 효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랬는데 이명수가 그때 한번 어쨌든 그런 것들을 하고 나서 다시 저는 그럼 이번에 총선 공작을 하자. 근데 자기 혼자 가지고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한번 했기 때문에 얼굴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자기는 뒤에 숨고 그리고 최재형이라는 그것도 미국 목사. 네네. 직업을 일부러 목사를 택하는 거죠. 그리고 또 미국 시민권자. 네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의 아버님과 이 최재형 목사의 큰형님이 서로 지인이랍니다. 네네. 굉장히 좀 인연이 깊다고 알려져 있죠. 예, 그리고 양평에서. 네네.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여사네가 이제 약국을 했기 때문에 이 약국을 드나들면서 이 최재형 목사도 상당히 김건희 여사네 가족과 알고 지내는 사이라는 겁니다. 환심을 또 사고네. 네, 예, 그 환심을 사가지고 무방비 상태를 만들고 신뢰 상태를 이용해서 이제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거는 기획된 아주 철저한 공작이라는 거죠. 이게 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서 그거를 이제 터뜨려가지고 지금 총선 6개월 전에 네네. 맞춰서 지금 저는 터뜨렸다고 봅니다.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적전분열 현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일어난 사태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의상실 몰래카메라 그와 같이 지금 이게 우리가 적전분열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네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직시하고 네네.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고 이거는 몰카 범죄고 또 여성을 상대로 한 여성이 가장 두려워하는 몰카 범죄. 네네. 그걸 통해서 여성의 인격을 말살하고 여성 혐오를 보여준 그 정치 공작이고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한 말살이고 그야말로 취재를 빙자한 범죄고 네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억울하다.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다. 이런 어떤 인식을 우리 국민들한테 심어줘야 되는데 네네. 그리고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빼버리고서
디올백을 받았지 않냐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뭐가 똑같냐면은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었어요. 네. 그리고 찍힌 여성 보고 너 왜 화장실 갔냐? 너 왜 음, 찍혔냐?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음, 지금 여사님께서는 거기서 그런 어떤 몰래카메라를 찍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한 것이죠. 네네. 그래가지고 그 보면은 지금 옷이라든가 옷차림이라든가 화장이라든가 이것들이 그냥 평소 모습입니다. 굉장히 평상시의 모습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네. 그걸 갖다가 다시 또 뭐 화장을 했네 안 했네 옷을 어떻게 입었네 휴지가 어떻냐 하고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거는 방점이 지금 사실은 디올백 받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얘들은 디올백 받은 건 디올백 받은 대로 공격을 하고 그다음에 옷차림은 옷차림대로 공격을 하고 뭐 휴지는 휴지대로 공격을 하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갖다가 천하의 어떤 낮은 어떤 그런 사람처럼 아. 만들어서 결국 정치 공작을 통해 가지고서 윤석열 대통령도 끌어내리고 그리고 이 윤석열 정권 자유우파를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네. 이거는 몰카 공작이고 그리고 함정 취재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함정 취재도 아닙니다. 취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몰래 우리가 들어가서 취재하는 걸 함정 취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럼 자기가 들어가서 모르는데 이거는 취재를 교사한 거죠. 아, 취재 교사. 예, 그 이명수가 기자 아닙니까? 네네. 근데 최재형은 이 기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죠. 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옛날에는 지가 김건희 여사를 속였지만 이번에는 이제 못 속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타를 내세워서 이걸 취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이게 무슨 취재입니까? 그렇죠. 그 공작이죠, 취재라는 그냥. 예, 이거는 그냥 몰래 카메라를 갖다가 녹음하고 불법 촬영을 한 거지. 취재라는 이름을 붙이면 안 됩니다. 이거 사실은 말이죠. 야, 그러니까 그냥 범죄입니다. 네,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민주당과 좌파들이 이런 식의 공작을 벌였던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네, 특히나 그렇습니다. 지난 대선 때 좀 소름이 끼치는 게 대선 때도 그 난리를 쳤었던 이명수가 똑같은 그렇습니다. 인간이 똑같은 지금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똑같이 지금 국민의힘이 좀 말려드는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때도 이명수한테 말려가지고 그 7시간 터졌을 때 나중에 물론 이제 여사의 진면목이 드러나면서 네. 사실은 MBC가 틀고 나서 MBC가 오히려 우리를 도와줬다라고 할 만큼 그 어쨌든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만은 네네. 쟤들은 그걸 틀어가지고 그야말로 우리 진영을 무너뜨리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명수가 일부는 지가 성공했다고 보겠지만 어쨌든 전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당선이 못됐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쨌든 간에 네네. 성공하지 못했던 건데 그거를 다시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똑같은 수법을 쓴 거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명수가 그랬기 때문에 여기 뒤에 있기 때문에 또 네네. MBC가 사실은 이 장인수 기자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이것이 MBC, 서울의 소리, 재미 목사 얘들이 짠 스크럼을 짜고서 우리 진영을 공격하는 것이구나.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공격하고 일단은 네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언젠가 적정한 시점에 여사님이 나온다든지 또 대통령께서 언제 적정한 시점에 한마디 하고 또 짚고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마치 정식적인 어떤 그런 형식과 절차를 갖춰서 사과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쟤들의 덫에 걸렸다. 아까 덫에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네네. 근데 덫에 걸린 애들이 그럼 덫을 풀 생각을 해야지 더 덫을 갖다가 옥죄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옥죄는 걸 저희가 지금 스스로 또 옥죄고 있는 느낌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네. 그래서 변호사님, 제가 네. 그러면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네. 사실은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건희사랑이라는 여사님을 응원하는 그런 팬클럽을 만들었고요. 네네. 그때가 여사님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그것도 만드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준석을 잡으러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김정균 씨 법률 대리인 하면서 네. 그때 이준석을 잡으러 들어가면서 건희사랑 회장직을 내려놨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준석을 이제 뭐 거의 잡는 데는 성공을 한 거 아닙니까? 네네. 지금 뭐 기소만 지금 검찰에서 안 하고 있는데. 그 무고죄 그 말씀이시죠? 예, 무고죄 네. 말입니다.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이준석은 그로 인해서 어쨌든 당 대표를 쫓겨났고. 네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당을 나갔고요. 네. 그래도 그런 상황인데 또 지금 여사가 어려워지는 핀치에 몰리는 또 공격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여사님을 지켜드려야 되겠다. 네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건희사랑 회원들이 지금 페이스북에는 24,000명이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또 오프라인이 있고 또 제 유튜브에 18만 2천 명의 또 독자가 있습니다. 네네. 이분들 중에 많은 수가 당연히 건희사랑 회원들이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 여사가
너무나 마타도를 당하고 공격당하는, 네. 공격당하는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여사를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을 지키는 것이고요. 그렇죠. 예. 우리 자유우파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때도 제가 건의사랑을 만들 때도 그때 윤석열 캠프에서 언론 미디어 특보였고요. 네. 그런 역할을 하던 중에 여사를 지키지 않으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기 어렵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네. 그때 건의사랑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의사랑 회장직을 내려놓을 때도 그때 이제 회장직을 갖고서 또 준석이를 잡으러 들어가면 네네. 여러 가지 오해가 있을까봐 내려놓고 준석이를 잡으러 들어갔던 건데 네네. 그것도 역시 윤석열 정권을 성공시키기 위한 저의 어떤 그 충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와 같이 여사님이 궁지에 몰렸는데 이건 여사님을 노리는 게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정권을 흔드는 거죠. 예, 정권을 노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사님의 팬클럽 회장을 한다는 것은 그건 상징성이고 결국 윤석열 정권을 지켜야 되겠다. 나가서 자유우파를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건의사랑 회장직에 어제 날짜로 복귀를 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지금 이제 이 논란이 터지고 난 뒤에 윤석열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봉합할 수 있는 방법은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변호사님 보시기에 이게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좀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이게 이래요. 네. 우리가 이제 사과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네. 그렇게 어떤 이런 논란이 없이 한다면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네네.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사과를 하면 수사로 이어집니다. 이거는 100% 민주당에서 우리끼리 적전 분열 현상을 벌어지고 있는데 사과했으니까 됐어. 야, 사과실이 끝났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그렇죠, 당연히. 네. 우리 성교진 대표님이 만약에 민주당 당수라면 야, 사과했으면 됐어. 당연히 이 사과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이건 수사로 이어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다시 윤석열 대통령까지 엮어버리고 다시 또 이제 뭐 쟤들은 끌어내리고 탄핵 이렇게 이어질 거기 때문에 네네. 사과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거죠. 지금 시점에서는 예. 사과해서는 안 된다. 예,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지금 물론 사과를 하라는 쪽은 뭐냐면은 뭐 지금 총선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나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이거를 저도 사실은 이런 사태가 번졌을 때 뭐 그 최재형을 갖다가 고발할 수도 있고 뭐 했습니다만은 네네. 제가 그걸 안 했던 이유는 이걸 키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슈 자체를 키울 이걸 필요가 스스로 없다. 키운 겁니다 지금. 스스로 키웠기 아. 때문에 원래는 가장 좋은 거는 프레임을 전환시켰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예,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공격 방법입니다. 네네네. 그런데 프레임을 갖다 우리가 전환시키지 못하고 스스로 덫에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덫에 걸렸으면 덫을 풀어야 되는데 우리끼리 덫을 옥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 안타깝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네. 뭐 한동훈 비대위원 뭐 이런 얘기는 이 지금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봉합이 될 걸로 저는 희망합니다. 네 당연하죠. 네. 네, 그리고 김경률은 물러나는 게 맞고요. 네네. 왜냐하면 책임은 정치 책임은 결과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경일이 무엇을 의도했든 간에 네네. 무엇을 의도했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은 결과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맞다. 본인 스스로가. 본인 스스로가. 그렇다면 김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도 내가 사실은 김경률이 이렇게 물러나는 것으로 제가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그러냐 하고 좀 이렇게 서로 봉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서로 이 왜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네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그래야만 우리가 자유우파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그 얘기를 꺼내면 그거는 꺼내지 않도록 입단속하고 그리고 네네. 징계를 한다든지 그렇게 또 공천에 어떤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님 네. 말씀 종합해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사과를 한다고 민주당이 받아줄 것도 아니고 네. 오히려 더 훨씬 더 키울 거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이 봉합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김경률 위원이 스스로 이렇게 네. 좀 사퇴를 하거나 내려놓는 거 이게 이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다라는 말씀까지 저희가 좀 듣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중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